이 대표가 지금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과 관련해서 기소가 됐긴 했습니다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이 대표에게 더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가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어쩌면 이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대장동 기소를 했는데 이러고도 당대표를 고집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 부호가 났습니다. 매일경제는 후흑 정치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두껍고 속이 시커멓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백현동 그리고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등 이 대표가 연루된 또 다른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대표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감당하기조차 벅찬 이 사람이 거대 야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아마 이건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아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추가 기소가 된다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거의 매일 재판에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사실 지금도 격주로,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공직선거법 재판을 그렇죠. 참여하고 있고요. 이달 들어서 나가고 있죠. 아까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처음에 공판 준비기,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꼭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것도 한 서너 차례는 진행이 될 거예요. 준비가 진짜 잘 워낙에 있으니까요. 복잡하니까요. 근데 한 5월부터는 본격화될 겁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쟁점이 많고 불러야 될 증인도 많으면 집중심리 제도를 합니다. 한 요일 내지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전일 다 그 해당 재판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요일에는 당무를 보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또 추가로 기소가 좀 예정되어 있는 좀 수사도 있습니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아마 그것도 기소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원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 법원의 시간을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당무와는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그 부분도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될 리가 없다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당원들도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당장 코앞에 닥친 대장동 관련 재판을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대표직 유지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물적 증거가 다수 확보됐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 비리로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대장동 이 9,606억 원 중에서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도 성남시가 환수한 즉 번 돈이 5,503억 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환수한 금액이 1,830억이라 우깁니다.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이 물적 증거로서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에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바뀐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보면 무려 500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500건. 그리고 공소장도 170쪽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만큼 뭔가 차고 넘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김진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이 방대한 분량만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다수당, 그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이런 수사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충분한 증거 없이 이런 네.
기소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특히나 뭐 체포동의안까지 이제 제출한 상태에서 체포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뭐 통과되든 부결되든 그건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네. 영장실질심사 가면 어느 정도 또 증거를 가지고 소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없이 어떤 검찰이 그리고 실질적인 증거 없이 이런 기소를 했다 보기는 어렵고 2021년 기준으로 형사재판 무죄율이 3.2%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하면 97%는 유죄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상당히 높아진 거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무죄율이 한 0. 몇 프로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그래서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어떤 형사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판단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거다. 물론 이제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찰도 판단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7% 정도는 이제 유죄가 나는 상황이 물론 이제 지금 3% 무죄의 어떤 뭐 기대를 걸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현실적으로 지금 검찰이 기소를 했다. 그거는 상당 부분 이 혐의 입증에 좀 자신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있죠.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와 관련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도 불리한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저는 이재명이에요. 골프를 갔다가 5시간을 치는데 네. 눈을 안 마주쳤대. 2인 카트에 타고 다녔어요. 2인 카트. 카트를 타고 가서 공 찾고 그러는데 김문기 씨가 이게 멀리 있는 걸 잘 봐요. 김 처장이 저쪽으로 날아갔대. 김 처장 옆에다. 네? 그때 제가 직함이 팀장이었는지 처장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타면서 김 팀장 아니면 김 처장 공 거기 있어 여기 있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찾았어 그러면서 치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법정에서 다른 또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도저히 또 그것도 몰랐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김종규 의원님, 지금 저기 유튜브에서 밝히지 않았던 내용들 중에서 법정에서 자기가 할 얘기가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걸까요? 그걸 알 수가 없죠. 근데 한 가지는 사실 저는 그 사건 관련자가 밖에 나와서 저렇게 그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것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저 발언 자체는 법정에서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발언 자체가 거짓말이라면 정말 그 유동규 씨는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줘야 될 정도로 천연덕스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뭐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혀 꺼리낌이 없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할 경우는 조금 뭔가 좀 주저주저하거나 어색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그 풀려 나온 다음부터 여러 가지 폭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수미상관하고 그다음 너무 구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판사님이라면요, 뭐 판사님은 아니지만 우리 기자였으니까 우리가 누구 취재할 때 그 사람의 얘기가 진실일까 거짓일까를 저희도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저 정도로 저렇게 구체적이고 그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 저걸 진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그건 확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뭐 그 김문기 씨가 눈이 굉장히 좋았다. 먼 거리를 잘 봤다. 그럼 뭐 가족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분이 저렇게 저기서 거짓말을 한다면 가족들이 그렇지 않다. 잘 못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한마디로 다 증거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동규 씨의 발언은 물론 이제 밖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아마 진실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3월 31일에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3차 공판이 있는데 그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이 대표 측도 유 전 본부장이 뭘 얘기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야 당연히 대표와 대표 변호인이 하기 때문에 뭐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뭐 당 대변인이 알 수도 없고요.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인데 저는 근데 유동규 씨가 좀 전에 방송 나온 것처럼 저도 뭐 김종규 의원처럼 누가 됐든지 간에 재판받거나 중대 혐의 피의자가 너무 일방적 자기 얘기를 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저 짧은 방송을 보면서도 여기 공 여기 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그 워딩까지 그 말투까지 다 기억을 하는 양반이 팀장인지 처장인지 기억도 안 난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요. 난 신뢰성이 차라리 저런 얘기를 재판장 가서 하든지 정작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재판에서는 김용 전 부원장한테 1억 원을 갖다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골판지가 들어있는, 저도 웃기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니까 골판지가 들어있는 박스를 쇼핑백에 넣어서 외투에 숨겼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면 부장판사가 그거 좀 이상한데요, 그래요.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게 들어갑니까? 판사한테 이상하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김용호한테 저 전달했다고 얘기하는 그 뇌물이라고 할까요? 그 돈 중에 일부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사실은 배우자에게 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으니 재판장에서 그런 걸 다퉈야지, 지금 뭐 정확치도 않은 뭐 팀장, 처장도 기억도 안 나는 분이 저렇게 나와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아까도 앵커도 뭐 한 500건 얘기하시던데 네. 이 얘기를 한번 짧게 하고 싶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지사 경제관료 출신의 그분이 평소에 정치적 이야기 크게 안 하시잖아요. 김동연 도지사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검주국가입니다. 검찰이 주인인 국가입니다. 전 이분이 이렇게 센 워딩을 할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본인들 경기도청 4층에 검찰이 3주를 상주했답니다. 상주 압수수색을 했대요. 하면서 이 그 기간 부분에 동안에 대해서도 사실 좀 논란은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 뭐 않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저는 밝힌 말씀드리고 입장이 싶은 게 뭐냐면은 네. PC를 92개, 캐비닛 11개, 여기서만 이때만 가져간 문건이 63,824건입니다. 그러면 500건 아니라 이런 거 차곡차곡 모으면 저는 5,000건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증거, 이걸 가져오는 게 중요하지. 아니 영장 치고 기소하면서 물적 증거를 하나도 못 내놨는데 그거를 계속 우리는 재판하면 내놓을 거다.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측근이었던 전 비서실장의 극단적인 선택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론도 여전히 이 대표를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상황을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김씨 내려놓으시라는 유서 내용이 보도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검찰 조사 한 번밖에 안 받았다고 하는데 검찰 안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인이 뭐 검찰 수사 관련... 자,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전 비서실장의 극단적 선택이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책임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여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의견이 53.7%입니다. 매우 책임이 크다가 42.5%, 조금 책임 크다 11.2%, 책임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41.3%, 전혀 없다, 그리고 별로 책임 없다, 조금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여전히 있고 그중에서 책임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절반을 넘는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김용전 부원장이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10월에 이 압수수색 받기 전에 이미 압수수색에 올 것이다 라는 내용을 알았다라는 부분을 또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보시죠. 김용 압수수색 미리 알았나? 차 내부 깨끗하게 치워놓은 상태였고 폰 2개를 사용하는 걸로 검찰은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자, 뭔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검찰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에 김 씨가 내가 선임해둔 변호사가 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갑자기 들어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알고 미리 변호사를 선임해놨을까라고 검사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묻자 이틀 전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들었다. 그래서 그 대장동 수사팀 소속 A 검사 이름도 수차례 언급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는 2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압수가 된 휴대전화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더니 압수수색 받기 전에 이재명 대표 집이 있는 성남시 순회동에 가서 3시간 정도 머무른 것으로 그런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또 질문을 하죠. 이 대표를 만나서 검찰 수사 상황을 물은 것, 들은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김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신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순회동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다. 이 대표는 만나지도 않았고 뭔가 상의하거나 논의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김용 전 부원장이 체포가 됐을 때 이 대표의 반응도 잠깐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을 체포 소식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대장동 관련 사안이어가지고요. 이전에도 김용 부원장 진짜 언급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지금도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체포 소식 좀 미리 아셨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보시는지 싶어서요. 민주당 연구원 압수수색도 한다던데 그런 이야기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자, 이종훈 평론가님, 네네. 지금 신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압수수색 나흘 전에 이 대표 집이 있는 순회동 근처에서 3시간 정도 머물렀다는 흔적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를 대비한 듯하는 행동을 보이고 그렇죠. 발언도 포착이 됐거든요. 네네.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는 게 있다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은 사실상 신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오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압수수색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대개 모든 앱에서 이렇게 물어요. 앱을 다운받았을 때 지금 당신의 위치 정보를 이 앱에서 활용하겠느냐, 이 yes와 no를 묻거든요. 거의 대부분 우리 스마트폰을 활용하려면 yes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위치 정보라든지 나의 어떤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오류가 거의 없죠. 어디에 있었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갖고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뭐 판사들이 오류가 있었습니다라고 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부분은 없을 테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미 김용 씨나 혹은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가 처음에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혹은 구속되기 전에 SOS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 상한 음식을 먹어라라든지 혹은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우리는 검사장과 같이 술을 먹고 있는데 검사장이 뭐 어떻게 하라 그러더라. 이런 유동규 씨의 말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이게 사실일까라고 전제를 한다면 뭐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 당연히 자기들한테도 압수수색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그 시점,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시점까지도 검찰 쪽에서 무엇인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게 저는 더 사실은 눈길이 가요. 과연 정말 검찰 쪽에서 이렇게 정보를 흐려주는 무엇인가의 어떤 커넥션이 분명히 있었을까? 검찰도 그걸 파악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 좀 물론 추정입니다만 네. 지금 이것도 사실 여부를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저러한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보여지니까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사 결과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